오늘 외신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 박종훈 팀장님이십니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기업 관련해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예, 경제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 뵙고 있는데, 오늘 통상TV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일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핫한 주제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사실 지금 중동이라고 하면은 뭐 3차 대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렇죠. 예, 정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악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한 40년, 50년 전까지 사실 돌아가서 뭐 밤새 이야기를 해도 모자른 정도거든요. 근데 좀 간단히 보면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거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말 긴장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전쟁 상황은 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사실 뭐 이 두 국가의 전쟁 이러면은 우리에게 좀 와닿는 거는 정말 기름값 얼마나 오르는지 물가 얼마나 오르는지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일 쇼크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사실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최근 들어가지고 홍해 이슈도 좀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었고 뭐 이란과 이스라엘 이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정말 현기증 나거든요. 너무 맞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언제쯤 내려올지 예, 정말 그래서 상상이 지금 안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의 중심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를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란의 사실 원유와 관련해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는 게 먼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요. 이란은 세계 오펙에서 지금 5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또 3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기준으로는 지금 세계 3위고요. 트럼프부터 이어진 계속 이란 정부에 대한 원유 수출 관련해서도 경제 제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의 원유 수출량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 하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거든요.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지금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목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또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기업인 보텍사의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6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어서 연간 350억 달러에 지금 48조 원 정도거든요. 부스트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표가 또 옆에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지난 6년간 이란의 원유 수출량 월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쯤을 보면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56만 배럴을 또 판매했고 이게 또 대부분 중국으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최근의 양이 2018년 제3분기 이후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저렇게 나오면 그 전에 이제 제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재 무용론 얘기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동 국가들은 보통 원유에 맞춰서 이제 국가 재정이 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원유의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만약에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떻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네, 그래서 지난 2023년에요. 이란의 석유부 장관 자바드 오우지에 따르면은 이란이 아시아 또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것이 이 원유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가 터졌잖아요. 네.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또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제재. 네.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는 오일 쇼크인가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요? 네. 사실 그 걱정이 좀 커지는데 사실 3일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한 뒤에 미국의 CNBC 또 보도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주시하는 석유 전문가들의 이 말을 좀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후에 생긴 이 중동 확전의 분위기로 인해서 배럴당 유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00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CNN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유가 상승을 좀 우려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란 남부 국경의 좁은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운반되는 이 석유, 액화 천연가스, LNG는 전 세계 운반량의 20%에 달하는데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를 하면은 저쪽이거든요. 그래서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 원유 시장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본토 공격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선박을 좀 보란 듯이 또 납포를 해서 무력 시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 해협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뭐 $100도 아니고 120에서 130달러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동 이슈는 뭐만 하면 $100. 뭐만 하면 $120. 맞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긴장은 예. 되는데 근데 예. 실제로 지금 이란이 지금 아까 이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 처음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또 이스라엘도 뭘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보복 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가는 그렇게 막 지금 저렇게 $100 뛰어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가 이스라엘에서 좀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 공격을 보면서 지금 올 것이 왔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상당히 조용하게 그러니까. 넘어간 거 아닌가 네, 시장이. 하긴 했어요. 예. 저 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일어났던 저 19일입니다. 4월 19일에 유가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급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많이 급등했는데요. 네, 그런데 저게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 옆에를 보시면은 이 3% 정도에 좀 그치고 다시 보시는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공습이 일어난 19일에 잠시 배럴당 $90 정도를 넘었다가 배럴당 $90를 넘었다가 이란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는 저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란의 반응이 어땠는데 저렇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네, 이런 네. 좀 분석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네. 일단 이란의 좀 무덤덤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의 약한 공격도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예. 아, 사실 뭐 중동 지역을 좀 보게 되면 음.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뭐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데 이번에 약간의 좀 미적지근한 부분이 뭐 약간의 서로의 뭐 자존심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키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어떻게 보세요, 편집장님? 근데 이게 서로 사태가 악화되면 서로에게 불리한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자국민도 봐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부담은 돼요. 사실 언제 어떻게 튈지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 보도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다른 분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나온 기사기는 하지만 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역사적인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분한 반응이 나온 이유는 투자자들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위협을 이미 인지를 하고 유가에 이게 선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사실 시작된 이후에도 시장이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고 또 반응이 없었고 또 연초 이후에 유가는 꾸준히 15% 상승을 했는데 대체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공급 차질은 또 미미했고 선반영이 이루어져서 딱히 타격이 없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반영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막 그냥 미국 대통령이나 이제 유력한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성명도 내고 해가지고 막 진정하려고 그래가지고 막 위기 상황인 것처럼 막 비춰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또 다른 분석인데 이 기사를 하나 또 보시죠. 이게 포린 폴리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현재 중동에서 급격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또 훨씬 나아졌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 이유로는 또 석유 시장의 공급 방식의 변화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이 지금 미국이고 이번 해와 내년의 글로벌 석유 공급 증가는 미국과 또 브라질, 캐나다, 가이아나와 같은 이 미국 대륙의 다른 국가들에서 또 기인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좀 약해졌다는 게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도 불구하고 유가를 좀 유지한 이유, 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낙관적인 보도가 많네요. 상대적으로. 네. 뭐 예전에 이제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나왔던 거에 비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유가는 올 들어도 벌써 한 15%, 20% 정도 이미 올랐고요. 아주 큰 충격은 없다. 이런 정도로 봐야지 뭐 이거 전혀 영향 없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뭐 중국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고 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는 좀 조용히 지나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일시적일 뿐인 상황이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이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요. 기사 제목에 게임 체인저 이 말이 있죠. 이게 국무부 관료 출신인 수전 멀로니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공격이 중동 지역의 판도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충돌을 통해서 이 양국이 대리인을 통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싸울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싸움이 이제 열리는 새로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뭐 게임의 규칙이 변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당장은 아니지만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서로의 공격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리고 추가로 이란은 1980년대 이 레바논 무장정파죠, 이 헤즈볼라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반미, 반이스라엘 세력을 대거 결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구도의 이 제3의 세력들이 변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하고 관계없이, 물론 이란이 지진을 하고 있지만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란이 하고 직접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3세력이 뭔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또 얘기한 게요. 이란 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이스라엘과의 대결을 좀 끌고 갈 것인지, 또 중동 내 대리 세력이 어떤 역할을 과연 이젠 할 것인지, 또 이게 관건이라면서 저항의 축, 이게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을 뜻하는데 저항의 축을 좀 이스라엘이 주시를 하면서 이란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장 세력 일부가 지금 이란이랑 상관없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아직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 유가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게 미국의 원유 생산이 유가 상승을 좀 억누르는데 도움을 줬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들어서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미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 9일 내놓은 이 최신 전망에서 올해 하루 원유 생산량이 1321만 배럴 수준으로 지난해 연말보다는 이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도 최근 원유 수출량을 좀 줄이는 추세거든요.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또 헤맥스는 미국과 아시아 등 정유사와 맺은 공급 계약을 또 일부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이게 멕시코의 경우는 6월 대선을 좀 앞두고 있어서 자국의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외신 보도 하나를 보면요. 이 와중에 지난 4월 16일에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을 해서 중국의 이란산 석유 구매를 제재하는 이 3자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현지 시간 21일 미국 하원이 중국을 포함한 또 외국 법인이 이란산 원유를 가공하거나 뭐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또 360대 58로 통과를 시켰다 하면서 또 추가 보도도 있었고요. 예. 사실 뭐 중국의 뭐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지만 뭐 수출 수입에 이런 문제도 다른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이 기존 법안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모든 거래 관계자를 또 제재한다 이렇게 확대를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가 상승폭은 배럴당 8.4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고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막기 위해서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할 경우 지금 원유 시장에서 하루 최대 15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사라지게 되고 이게 또 유가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네. 이제 중국이 속 좀 타겠는데요. 맞습니다. 답답하겠는데요. 네. 네. 지금 지난 10년 동안은 중국은 이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가 지금 다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요. 야, 그러니까 서방이 막 이렇게 제재를 하고 미국이 한다고 해도 중국이 딱 이렇게 받쳐주니까 예. 거의 호흡기 역할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3월에는 이슬람 수니파와 또 시아파의 각각 맹주국이자 중동의 가장 큰 앙숙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또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뭐 다 아시겠지만 4번이나 반복됐던 이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계속해서 번번이 이스라엘을 좀 당해내지 못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 뭐 미국이 든든히 정말 버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뭐 보입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 뒤에서 이제 미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란한테는 또 이제 중국이 뒤에서 또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강대강의 배치네요, 지금 현재. 네, 상황이. 하지만 두 국가가 사실은 뭐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관련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해서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되는 일을 피할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재해 보복 공격을 자제하도록 해주면 중국은 이란에 대한 설득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란에 또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또 우려가 커지고 있던 지난 4월 11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통화를 또 하기도 했는데 이때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 둘 사이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확전은 이란과 영내 그리고 세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란에 보내도록 촉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또 왕이 주임이 중국은 중동 문제 해결과 정세 완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싸움 자체를 뜯어 말리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공통되네요. 예. 또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의 원유,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약간 저는 약간 그림이 뭐 이게 맞는 그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묘해지네요, 상황이. 예. 네, 오일 문제가 크긴 한데요. 뭐 지금 뭐 또 다른 경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게 금리 관련 문제입니다. 이제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내리나 뭐 안 올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잇따라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매파, 통화 정책 긴축 태도를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중동의 지정학적인 이 긴장에 따라서 국제 유가 인상, 이런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이 좀 우선이다. 다시 이런 좀 기세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연준의 매파 돌변에 또 맞춰서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또 금리 인하 전망치를 굉장히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전망을 기존 6월이었는데 이거를 12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3월 금리 인하를 확신했던 골드만삭스도 7월부터 2차례 인하로 또 전망을 바꿨고요. 시장에 좀 안일함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 외신 보도 하나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알리안츠의 주요 경제학자 무함마드 엘 에리안이 올린 칼럼의 제목입니다. 시장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좀 안일함을 지적을 했거든요. 엘 엘리아는 이 양국이 상호 간의 새로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반응은 비교적 좀 무덤덤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협 상승과 긴 기간 동안의 상당한 유가 상승이라는 이 위험을 시장 가격에 좀 반영을 하기보다는 트레이더들이 대부분의 자산 가치의 초기 움직임을 좀 빠르게 되돌리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는 게 이게 딱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데 월가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과거 뭐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 과거에 1970년대 그때랑 지금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때 이제 네네. 확 튀어 올랐어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튀어 오르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또 섣부르게 하면 또 이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뒤로 연기를 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지정학적 악재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연초에 있었던 금리 인하 정책이 연말 또는 내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0년대 그때도 올시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이제 폴 볼커 시대 때 예,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낙타등이라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내려갔던 것을 금리 인하하니까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예, 뭐 할도 그런 시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 상황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물가에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신음 중이잖아요. 정말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뭐 $100 시대다. 아까는 뭐 120, 13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또 강달러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지금 1,300원대 후반이나 뭐 1,400원대로 치솟으면 또 올 하반기 기준금리는 뭐 고사하고요. 산업 전반이 지금 장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또 굉장히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사실 중동산 오일에 대해서 좀 의존도가 좀 높거든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더 심해진다면은 고물가, 이 고금리, 고환율 이런 3고 프레임에 다시 좀 깊숙이 갇힐 공산이 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중동 문제하고 별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뭐 휘발유 가격도 있고 유가 그렇죠. 상승이 장난이 아닌 것 예. 같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은 21일 기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발유값 1리터당 주유소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이 1,706.4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5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또 보면은 24일 기준으로는 서울의 경우는 1,781원까지 또 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면은 단순히 뭐 기름값만 올리고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살펴봤던 휘발유 값을 비롯을 해서 기름을 좀 많이 사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항공사 매출 원가의 30% 이상이 지금 항공 운항에 필요한 기름 구입에 좀 사용이 되는데 이 국제 유가가 지금 오르다 보니까 실적에도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티켓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또 상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 할증료 이거를 인상을 하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5월에 이 국제선 유류 할증료를 2% 정도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이미. 이것 때문에 지금 다음 달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보다 조금 더 비싼 티켓 가격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항공 외에도 전체 매출의 10에서 또 20%를 유류비로 사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해운업인데 다양한 물품을 좀 나르는 화물 운송이니까 저희 물가에도 바로 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비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또 소비와 산업이 또 위축이 되고 그러면 또다시 저희가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걱정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또 계속해서 미뤄왔잖아요. 이 전기, 가스 요금 등을. 이것도 이제 드디어 총선이 끝나고 올리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요금이 올릴 수밖에 없는 더 얼만큼 좀 오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물가가 장난 아닌데요. 야,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음. 야,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네요. 맞습니다. 아, 참 씁쓸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상당히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그렇게 수입 의존도가 아주 큰 나라, 사실상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수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해외에 이제 우리나라 원유 생산 기지가 일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동향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무지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요즘에는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늘 너무 뭐, 장기간 예, 동안 너무 장기간 때문에. 동안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정말 실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좀 이거를 좀 체감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마냥 오르는 물가에 그냥 기분만 나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맞아요. 사실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최근에 좀 중요했었는데 이런 좀 불확실성이 좀 높은 일들까지 이제 세계 전쟁까지 뭐 벌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아닌가 예. 좀 걱정이 크기는 합니다. 네. 예,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김재하 기자님. 예.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으셨다면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